오늘도 마찬가지로 물건은 이제 신태인 쪽입니다. 신태인 쪽을 요즘에 계속 좀 강조하고 있죠? 네. 이유가 있어요. 신태인 쪽을. 제가 뭐가 있냐면 땅값이라고 하는 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떤 관계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지역은 뭐 이렇습니다.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때 대부분 보면 뭐가 있어요? 얘가 개발 계획이라는 게 있죠?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야 저기에 뭐가 들어가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분들이. 그러면은 잡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신태인 주변에 예를 들어 삼성에서 야 어디 투자한다는 계획을 잡았더라. 그러면은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들썩일까 안 들썩일까요? 들썩이죠. 소문이 돌죠. 야 그러면 땅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매수 심리가 붙잖아요. 그러면서 땅값을 막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주변에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땅값은 폭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평균적인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무슨 개발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획을 확정을 했을 경우에 땅값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도 갑자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3배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올라가는데 이 정읍시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바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값이 미칠 수 있는 영향권 바운드리 안에 땅값들이 한 3배 정도 올라간다. 이게 통상적인 땅값 상승의 법칙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계획이 발표가 돼서 땅값으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또 개걸음을 하는 거야. 근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개발 계획이 확정이 돼서 개발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착공이 될 수가 있죠. 삼성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착공이 되잖아요. 그죠? 착공이 발표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변 시세 어떻게 됩니까? 또 3배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뭐가 됩니까? 준공이 되거나 완공이 되죠? 완공이 됐을 때 뭐합니까? 또 3배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333 법칙 해가지고 3의 3승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7 이게 나오는 거야. 공식이. 네? 그리고 나서는 여기서 용도가 변경이 되거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봤을 때 요게 그 지역에 뭐가 들어간다라고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땅값은 그 주변의 가장 핵심적인 라인들은 30배 가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게 된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투자하기 정말로 괜찮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서 30배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아파트요? 없죠?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고자산은 어떻게 돼요? 재고자산은 오래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물건 같은 거는 그렇잖아요. 동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예요? 건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오래된 건물일수록. 근데 이상하게 아파트 값이 올라가네. 이런 경우가 있죠. 왜 올라갈까요? 그거는 땅값이 올라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거는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땅값이 결국에는. 건물은 감가가 되지만 땅값이 받쳐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대표적인 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들. 맞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값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값은 쳐주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땅 지분으로 쳐주지. 땅 지분으로. 그러니까 땅 지분값으로 해서 쳐주고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가면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데 보면 허름한 집들 많잖아요. 그런 집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쓸모가 없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지만 땅값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주변에 아파트 들어오고 하니까 편의시설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땅값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하니까 이 건물값 상쇄시키고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죠. 결국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될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친구도 오래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부부관계도 오래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분들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어떤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완공이 되면, 과연 27배 어떤 집가 상승률이 제공이 된다. 이 부분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칙만 잘 활용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재산 증식하는 거는 쉽다 안 쉽다? 쉬운 거예요. 땅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는 제가 26살 이후로는 땅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채 있죠?
그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잖아요. 집은 몇 채만 가지고 있어라?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채만 가지고. 집은 다주택자들한테 요즘에 상당히 불리하죠. 집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채 보유하고 내가 거주하면은 내가 어떻습니까? 2년 또는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비과세 혜택을 보죠? 내가 세금을, 양도세를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철 역세권에 들어간다거나 교통망이 좋아지는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신규 분양을 받거나 또는 어떻습니까?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먼저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전철이 완공이 되는 시점에 3년 후죠? 예를 들어서 3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교통이 좋아지니까 매기가 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3억에 샀다가 나중에 뭐 4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5억에 팔면 내가 3억에 샀을 때 담보로 예를 들어서 1억 5천, 내 돈 1억 5천, 담보로 1억 5천 빌려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 1억 5천 들어갔죠? 그런데 4억에서 3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 시세 차익이 됩니까? 1억이죠? 뭐 취득세 뭐 부대 비용 뺀다 하더라도 9천원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9천이 남는데 얼마입니까? 내가 1억 5천이 들어갔고 9천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금은 1억 5천이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면에서 상당하다. 수익률 면에서는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을 늘려가는 거야. 집을. 조금씩. 그러니까 집을 한번 살 때 잘 사야 되는 거야. 하나를 사더라도. 살 때 어떻습니까? 어떤 걸 보고 사야 됩니까? 팔 것을 생각을 하고 사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황금성이 중요하죠. 황금성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팔지 못하는 부동산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고려하는 게 뭐냐면 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 거를. 팔 걸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선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팔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어떻다? 대중적이어야 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개인적인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들이. 그렇지. 어떤 사람은 지하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아주 어두침침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이. 암흑색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취향이죠? 그러나 대중적인 취향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사는 거지만 나중에 팔 때 어떻습니까? 팔 때는 여러분들 취향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취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요 정도 위치면은 내가 다음에 또 사더라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어야만이 그게 나중에 팔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 때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황금성을 고려하고 사야 된다. 부동산. 왜냐면 부동산 한번 잘못 투자하면은 여러분들 재산이 엄청나게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디에 웬만하면 토지 같은 경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개발지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왜 개발지에다가 투자합니까? 왜? 개발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항상 개발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계획이 착공이 되고 개발계획이 완공이 되는 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수요를 자극을 시킨다는 거예요. 맞죠? 수요를 자극을 시키기 때문에 수요를 자극한다는 거는 뭐냐면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쵸? 그래야 내 거가 팔릴 거 아니에요. 내가 언제든 내놓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새만금을 우리가 계속 지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새만금 관련 지역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3년 후에도 있고 5년 후에도 있고 10년이 있고 앞으로 20년 후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개발 계획을 보고 사잖아요. 그럼 3년 5년 후에도 또 다른 개발 계획이 생기니까 그래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새만금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꾸고 왔을 때 무한한 개발 계획과 잠재력이 숨겨져 있는 동네가 어디다? 새만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는 시점에서 3년, 5년,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한 마찬가지로 새만금에는 개발 계획이 잡히고 또 개발 계획이 착공이 되고 개발 계획이 완공이 됨으로 해서 개발 심리는 살아있고 뿐만 아니라 수요가 자극이 되고 당연히 어떻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질 확률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완성도를 그림을 그리는 지역이 어디냐면 새만금입니다. 언제든지 숨겨져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내 지역이 예를 들어서 전철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역세권이. 그죠? 그러면 역세권 전철이 들어가는데 전철만 하나만 들어갈까요? 아니요. 아니죠. 분들이. 자, 내가 전철이 들어간다고 해서 땅을 하나 샀잖아요. 주변에다가. 그러면 전철이 들어가게 되면 그 주변 바운드리가 개발됨으로 해서 땅값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철 하나만 보고 탔지만은 전철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다른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왜? 교통이 편해지니까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무슨 타는 관공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내 땅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런 개발 압력이 가해지기 더 쉽죠? 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개발 계획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또 계속 뭔가 또 들어오죠? 그리고 개발 계획이 완공이 되죠? 개발 계획이 착공이 되죠? 반복적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땅값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개발지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언제든지 내가 또 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아까 이 지가상승의 3등급층에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신태는 어느 정도 부분이냐. 자, 일단은 기준이 이렇습니다.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 있잖아요.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떻습니까? 4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에 좀만 나가더라도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1층에 상가, 패밀리마트 있죠? 요즘에 패밀리마트인가요? 요즘 CNU로 바뀌었나요? 편의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CU로. 그거, 그 다음에 2층, 3층 원룸 쓰고 4층에 집주인이 사는 세대. 이런 게 4층 이하의 상가주택 지을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렇게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제일 높아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그런 현상이냐면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홀로 주택들이 많이 늘어나죠. 혼자 사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주택들이 소형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령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노령화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1가구 1세대에 어떻습니까? 하나 사는 사람들, 한 명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노령화되고 있는 이 나이에 연세 60대, 70대 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에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죠? 금융소득이 있죠? 또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사업소득이 있죠? 근로소득이 있죠? 맞잖아요? 또는 뭐 어디서 또 주식이라든지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배당소득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또 임대소득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사업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같은 거는 줄어들죠? 연세가 60대, 70대 되게 되면 다들 그러더라고요. 갈 데 없어. 내가 주차장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어우 되게 오래 일하시네요. 내가 맞은편에 또 다른 데 또 있어요. 그분이 제가 옛날에 5년 전에 그 근처에서 일을 해서 주차를 거기다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또 제가 잘해주니까 그분하고 또 친했어. 분들이. 그래서 또 거기다 내가 주차할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주차를 세웠는데 그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김밥도 사다 드리고 막 그랬었거든. 분들이. 딱 보고 나니까 저를 5년 전에 봤잖아요. 아니 본 듯한 그런 아 저예요 아저씨 저.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여기 아직도 계시네 그랬죠. 그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갈 데 없어. 그러시더라고요. 갈 데 없어 여기 있어 그렇더라고 분들이. 그러니까 노령화가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데 지출은 또 늘어나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이 필요하고 그쵸?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4층의 상가주택을 장만을 해서 뭐예요? 세를 놓을 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노령화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4층의 상가주택을 줄 수 있는 1층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난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고 뿐만 아니라 지금 핵가족화되고 지금 핵분열화 시대있잖아요. 그쵸? 핵가족도 아니고 이제 핵분열이야. 맞잖아요. 원래는 이제 가구들이 그래도 부부가 있고 자녀 이렇게 살았잖아요. 요즘에 부부도 따로 살더라고요. 응? 주말 부부도 있고 아니면 같은 동네에서도 야 우리 있잖아요. 같이 보면 짜증나고 싸움이 일어나니까 옆에서 살면서 우리 연애하듯이 살자. 너는 옆집에서 살아? 난 여기서 살고. 아주 그냥 핵분열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애들은 어떻습니까? 뭐 외고 간다, 어디 간다, 막 그러니까 어디 기숙사 들어간다거나 또는 원룸 들어간다 이러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1인 어떻습니까? 1가구에, 1세대에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원룸에 살겠죠? 아니면 혼자 살 수 있는 투룸에 산다거나 점점점 그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원룸이라든지 투룸 같은 거 짓는 땅이 대부분 뭐냐? 바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대에 반영이 돼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포커스는 그러니까 주거 지역,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어떤 가격적인 분포도를 보게 되면은 뭐가 있겠어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가격이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시세가 사실 5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50만 원 미만으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0평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50만 원이면 5천만 원이죠? 그렇잖아요.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건데. 그다음 바닥 면적 30평을 깔 수가 있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50만 원도 싼 거예요. 일종 일반 주거죠. 근데 대한민국 어디 가서 쑤시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게 도로에 붙어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 거의 없다. 50만 원짜리가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 신태는 있네요. 근데 그런 신태인이 또 뭐를 끼고 있어요? 새만금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개발 계획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가격적인 어떻습니까?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게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보면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주식도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증권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시장에 또는 제3시장에 등록도는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 회사처럼 어떻습니까? 비상장 회사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그죠? 비상장 회사인데 알짜 1 회사가 있죠. 알짜 황금알을 낳는 회사들이 있어요. 분들이. 그런데 그런 황금알을 낳는 회사가 재무제표가 공개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들만 알고 있어요? 그냥 회사 경영자들만 알고 있는 거야. 이 회사가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발전과 미래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이 안 됐죠. 그쵸? 근데 노출이 안 됐다가 갑자기 어떻게 알고 이 회사가 어떻습니까? 주변에다가 나중에 알리게 되고 상장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이 회사 정말 좋네. 그러니까 엄청난 갑자기 수요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점핑을 하죠. 그래서 5,000원짜리 이 회사 주식이 나중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할 시점에 증권 상장을 할 때 어떤 회사는 10만 원도 거래가 되고 어떤 회사는 100만 원도 거래가 됩니다. 그럼 5,000원짜리 회사가 10만 원에 거래가 되면 얼마입니까? 20배 거래가 되죠. 5,000원짜리가 100만 원에 거래가 되면 200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시장에 그전에는 그냥 거래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회사가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딱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200배, 300배가 거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신태인이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배후를 깔고 있으면서 50만 원 이하에 살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상당히 가격 저평가된 지역이다. 이분들. 하지만 왜 그 가격 저평가가 됐냐? 가보시면은요, 현황계랑 현장감 다 좋아요. 현장감 좋은데 노출이 안 된 것 뿐이에요. 다른 지역에 이 정도 현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신태인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새만금의 동서삼축의 어떤 배후 지역으로서 상당히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걸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어디 단계다? 어디? 2단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새만금 배후를 끼고 요 단계에서 이제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린애의 땅과 같다. 맞죠? 앞으로 엄청나게 여기까지 가면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잠재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동네가 어디다? 바로 신태인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태인은 앞으로 새만금 배후에 따라서 새만금이 개발됨으로 해서 접근성과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동서삼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기업이 유치가 될 수도 있고 그 주변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앞에 신태인 역사 있죠? 신태인 역사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신태인 역사가 개발됨으로 해서 주변에 또 다른 개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나오면서 땅값을 끌어올리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그런 저평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지역이 나빠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서 사람들한테 눈을 뜨기 시작하면은 이 지역은 어떻게 된다? 증권거래에서 상장하는 것 마냥 10배가 올라갈 수 있고 20배, 3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폭등의 여지가 있는 장소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 그래서 오늘 그 물건을 제가 힌트 쪽을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현장 브리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여기 모르시는 분들은. 자, 지금 자, 여기 정읍 요 새만금에 대한 배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왜 새만금이 뜰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대한민국에 새만금만 한 데는 없어요. 왜냐면 뭐가 있습니까? 신항만, 공항, 엄청나. 여러분 눈에 얘기했지만 신항만, 공항, 도로망, 철도망, 그쵸? 대기업들, 그리고 조 단위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새만금만 한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가치, 그리고 잠재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많은 동네예요. 어디는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영종도는 뭐 때문에 떴습니까? 공항 하나 때문에 떴죠. 공항 하나 때문에 영종도 자체가 다 개발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입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공항이 뭐가 들어갑니까? 국제공항 얘기 나오죠? 잼버리대 유치권으로 해서 뭐가 들어와요? 공항 들어오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죠? 공항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다 비행기 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인천공항으로 오거나 무안공항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다이렉트로 비행기 타고 와야 됩니다. 분들이. 그러니까 이 국제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공항 하나만 들어가도 그 주변 인프라 구축은 엄청 대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여러분들 그 항만 있잖아요. 항만도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은 그 신항만의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확장이 되죠? 근데 신항만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 아시아의 최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항만으로 구축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신항만, 여기 새만금이다.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 뭐 간단하게 잠깐만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가 지금 신항만 아니에요? 네. 여기가 지금 신항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얘기 나오는 게 여기가 지금 공항이잖아요. 네. 그죠? 또는 여기 지금 만경강인데 여기 화포지구. 이 부분들. 여기 아니면 여기가 되겠지만은 공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공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항만인데 이 항만은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기까지 나중에 항만이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방조제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매립을 하는데, 이 매립되는 지역 서울시 면적이 3분의 2 정도 되죠? 그 지역 안에서 아리울이라는 신도시와 함께 각 나라별 경제특구, 그 다음에 카지노까지 얘기 나오는 관광단지, 그리고 현재 잼버리대에 위치한다는 이 지역들, 그리고 기업들이 삼성이 눈독 들였던 땅, 맞죠? 이 광활한 면적에 어마어마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공항, 항만, 철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앞으로 설계가 되고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또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유치가 되는 기업들 중에서 신태인하고 관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들 아까 여기 다 했죠? 신항만, 이 부분들. 자, 잼버리대에도 제가 유치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주거지역은 지금 현재 16.6%,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은 16.6%밖에 안 되죠. 근데 주거지역은 2.5%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또 적죠. 이 부분들. 그러니까 땅 자체가 원래 작아요. 면적 자체가 분포도가 되게 적기 때문에 그 적은 땅 중에서 개발이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은 땅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항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들. 자, 이렇게 좀 지적 현황을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좀 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지금 새만금, 이쪽 배우는 이쪽 새만금이잖아요. 새만금이고 여기가 동서 삼축. 근데 지금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 했던 게 어디에 의복리잖아요. 의복리, 그 다음에 개화리.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동서 이축에 따른 어떤 개발 압력, 이것 때문에 땅값들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손대기가 힘든 그런 땅으로 바뀌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이제 동서 삼축 해당이 되고 요거는 뭐예요? 남북 삼축이죠. 남북 삼축에 따른 어떻습니까? 지역으로 창북리라든지 당상리 또는 증산리 일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가 봉황리죠? 봉황리는 이 동서 삼축하고 연계가 돼 있고 향후에 남북 삼축하고 연계가 돼 있죠? 그러니까 봉황리 요 일대는 이 남북 삼축에 따른 영향권과 아울러서 이 부안읍하고 연계해서 삼각 트라이앵글을 개발한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시간지로 개발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이 지역도 지금 땅값이 만만치 않아졌죠. 맞죠?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맞죠? 서해안고속도로를 끼고 이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 백산면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산면 일대가 이 부안음하고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람이 이렇게 탄 거예요. 백산까지도. 이분들이. 왜냐면 부안 읍내하고도 가깝고 핏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여기나 어차피 개발되면 비슷하게 개발된다. 그래서 이 개발 압력이 밀려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면서 이 개발 압력이 또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신태인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도시지역이 이만큼 잡혀있네. 규모가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태인에서 동서 삼축에 따른 영향권으로 해서 도시지역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얘기는 뭘 보고 잡았냐? 새만금을 보고 배후지역으로. 앞으로 신태인을 크게 개발할 것으로 예상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향이기도 하죠. 신태인읍은. 그러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됐고 뿐만 아니라 새만금이 더 탄력을 받음으로 해서 이 신태인읍이 점점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팩트가 작용을 한 게 여기가 지금 김현미 장관이 앞에서 신태인읍이 고향이다라는 거 알려지면서부터 팩트가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땅값들이 여기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올라가는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태양광 산업. 요즘에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해서 이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막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런 것들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이런 거는 관리지역이고 여기 봤더니 관리지역이 많네요. 여기 조금 더 확장을 제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어때요? 이게 지금 다 관리지역이죠. 이 관리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싸고 있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관리지역은 어떻습니까? 비도시지역권에서도 가장 개발 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이. 근데 왜 가능하냐면 바로 이게 바로 동서 삼축에 따른 새만금 배후로서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도시지역이 확장이 되겠죠. 도시지역이 개발되고 집중화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고 당연히 땅값들이 올라가게 되고 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신태인 역 아니겠어요? 맞죠? 신태인 역을 보니까 이게 KTX고 이게 호남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분들이. 근데 뭘 중심으로 개발되겠냐? 신태인 개발되더라도 당연히 역사를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렇게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중심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신태인이 어떻습니까? 현재는 호남선이 만나서 역사가 들어왔지만은 향후에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이렇게 가지고 어떻습니까? 새만금 어떻습니까? 관광 내조용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가 위에 보면 익산 있잖아요. 익산 KTX에서 지금 현재 신항만까지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신항만에서 관광 내조용지까지 연결시켜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그 관광 내조용지에서 이 도시를 다 따서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서 삼축을 따라서 도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도시적이. 그러니까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해서 역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쪽 신태인을 기점으로 해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정읍 KTX까지 연결시키는 게 이게 노선도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신태인이 어떻습니까?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면모로 바뀌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지역은 점점 더 가격적인 탄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왼쪽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오른쪽에는 뭐 있습니까? 호남고속도로 끼고 있고 그 다음에 KTX로부터 해서 호남선 철도 신태인 역사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동서 삼축이 연계가 되는 교통의 핵심 지역이다라는 이 정읍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새만금 배후로서 가장 핵심 축으로 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여기 신태인 역사 그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이런 지역들 보니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도시지역을. 지금 보니까 도로가 딱 일자로 다 해가 돼 있죠? 이게 도시지역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지금 확장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연정리, 우령리. 이거 도시지역, 주거지역이죠. 이 주거지역으로 해서 신시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구심권 같은 경우는 구도심, 재개발. 맞죠? 재개발을 통해서 가지만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지역은 어떻습니까? 신시가지로 조성이 됩니다. 신시가지로. 그러니까 신시가지로 조성이 되는 지역들이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좀 더 시장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오픈할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강을 끼고 있죠. 여기가 수로를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이 물을 끼고 어떻습니까? 블록 단위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왜? 신태에는 이 물을 끼고 있는 지역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신태는 역사로부터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역세권이죠. 걸어서 뭐 한 도보로 한 2, 3분 거리, 3, 4분 거리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신태이 만약에 더블 역세권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네. 자, 위치로 보면은 요 블럭이죠? 네. 요 블럭? 여기 강을 끼고 있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역사가 여기 있죠? 네. 역사 끼고 이렇게 가깝다. 저희가 처음에 분양을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이게 1차, 여기가 2차, 여기 3차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우령육 쪽으로 갔죠?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신태에서는 좀 제일 가깝죠. 역사로부터는. 그죠? 역사 개발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지역은 지목이 있고 용도가 있잖아요. 용도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또 지목은 대지입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근데 이 대지가 뭐냐면 여기가 원래 그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교회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교회가 다른 쪽으로 이전하면서 더 좋은 쪽으로 갔어요. 좋은 쪽으로 가면서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부셔야죠. 우리가 교회 땅을 저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저희가 현재 부시고 있어요. 한 작업비 한 1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부분들이. 그래서 땅을 대신 제가 좀 싸게 매입을 해서 이제 저희가 건물을 부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건물을 저희가 다 부셔서 깔끔하게 저희가 정지 작업을 해드리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분할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땅은 이쪽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신태인 역사 방향이죠? 역사 방향입니다. 분들이. 그리고 여기 쪽으로는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강이 있죠? 강이 아니라 뭐 이렇게 수로 같은 거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현황도로 겸 계획도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는 또 계획도로죠? 이렇게 계획도로 있고, 그 다음 이 노란색은 뭐예요? 요거는 현황도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제가 필지를 어떻게 나눴냐면 1번 필지부터 7번 필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필지는 뭐예요? 지우개. 자, 1번 필지 있죠? 1번 필지는 이렇게 나중에 보상용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국토부 땅이죠? 요것도 국토부 땅이고 이것도 국토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현재 도로고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죠. 도로 보상용이라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도로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 그래서 1번 땅 이렇게 특징을 얘기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2번 땅에 대한 특징 얘기합니다. 2번 땅 있죠? 2번 땅은 요 도로 계획도로하고도 접하죠? 그리고 뭐하고도 접해요? 밑에 하단에 있는 이 도로 있죠? 접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나중에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 땅도 어떻게 누구 땅이 됐습니까? 국토교통부 땅으로 이미 보상이 완료가 된 땅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2번 자리는 무슨 땅이에요? 코너가 됐네. 여기 땅, 이 도로에 접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는 또 국토부 땅이니까 여기는 좀 더 쓸 수가 있는 여유력이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땅은 요 현황도로 계획도로하고 물려져 있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4번 땅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5번 땅도 요 위에 계획도로하고 물리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6번 땅도 위에 있는 계획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4개 6번, 5번, 3번, 4번 이렇게 특징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7번 땅 요 7번 땅 있죠? 자, 이 7번 땅은 이게 원래 이게 교회에 들어갈 때 요 도로를 이용을 했어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이 도로의 어떻게 보면 입구 땅입니다, 이게. 이 땅에 대한 입구 땅이에요. 알겠어요? 이 도로를 타고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이 부분들이. 예?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필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건물을 지으려면 조금 도로를 확장을 시켜라라고 해서 요 땅을 이렇게 도로로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문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몇 평입니까? 8평 있죠? 그 다음에 98평. 그러니까 98평 사는 사람은 8평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야죠? 그래 나중에 이것도 건축행위가 바로 가능한 땅이죠. 이 부분들은. 요거는 건축행위가 바로 가능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다 있다.